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궁금증 낱낱이 풀어드립니다. 생방송 중시와의 안녕하세요. 김선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정입니다. 자,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멘토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일단 새해 때요. 새로 세우신 계획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계획은 뭐 항상 머릿속에 있긴 한데 실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긴 한데요. 실행 확률을 많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계획이든지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주셨네요.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요, 이 새해에 더 좋은 수익을 내시는 게 하나의 목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또 우리 증시와 시청자들 새해를 좀 많이 기다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동안 멘토님께서 올해 증시 정말 좋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올해 참 좋다 말씀드렸고 1월 달에는 이제 코스닥 1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뭐 시장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제가 드렸던 세 종목 중에 오늘 두 종목이 급등이 또 나오고 있네요. 좋은 소식이네요. 일단 그렇다면 시장 상황 어떤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시장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좀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는 예측이 좀 됐던 부분입니다. 1939포인트대 마이너스 1.12% 정도의 하락 흐름이고요. 자, 코스닥은 688포인트 부근에 움직여주면서 플러스 0.92% 상황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 수급 상황을 보자면 코스피 쪽에서는 확연하게 이제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관들이 오늘까지 한다면 굉장히 많은 물량을 정리를 합니다. 오늘 1170억 원대 매도 상황이고요. 외인도 352억 원대 계속 매도 상황 보여줍니다. 반면에 이제 개인들이 최근에 매수하면서 지수 하락이 좀 역시나 나오고 있지 않나 그런 판단입니다. 자, 반면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들이 32억 원대 매수해주면서 좋은 모습이고 반면에 외인들은 20억 원 매도, 개인도 24억 원 정도의 매도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자, 중국 상해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상황이 코스피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3,492포인트대 나와주면서요. 1.31% 하락 흐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양시장이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매도가 무엇보다 지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 장 마감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증시 Y에서는요,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 보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세요. 저희가 명쾌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해에도 김선현 멘토님 무료 문자 서비스 계속 이어질 예정이시죠? 네, 뭐 지난주에 워낙에 짧게 나갔기 때문에요. 이번 주까지 연장을 해드리고 그리고 지난주에 보내주셨던 분들 또 오늘부터 추가로 문자가 전송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계속 제가 일주일 정도 문자를 모아놨다가 다음 주부터 항상 보내드리니까요. 이번 주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수익률이 좋습니다. 오늘은 아직 새로운 종이 나가진 않았기 때문에 좀 상황 보고서 또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비스 받아보시기 위해서는요, 퀴즈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멘토님 오늘은 어떤 퀴즈 준비되어 있나요? 네,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뭐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네. 이건 참 심했어요. 드리는 거죠, 새해 선물. 자, 보겠습니다. 자, 1월의 주가가 다른 달보다 많이 오르는 현상은 1월입니다. 자, 1번 1월 효과, 2번 6월 효과, 3번 12월 효과입니다. 네, 문제의 답이 있죠. 이게 조금 어렵게 내야 되는데 다음부터 난이도를 아주 조금만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 아시는 분은요,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세요. 김선윤 멘토님의 무료 문자 서비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본 종목 Y로 이어갈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종목 1위부터 3위까지 골라서 궁금증 모두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알아볼게요.
오늘 가장 많이 본 종목은 내추럴 엔도텍입니다. 김 대표, 글로벌 바이오 기업 도약의 원년. 사실 내추럴 엔도텍 하면요, 작년에 가장 큰 순환을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맞습니다. 이 종목이 올해 첫날부터 아주 강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잘 오를 수 있을지 궁금한데 게시글 반응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게시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안타까웠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네. 그리고 꽤나 한 6개월 이상 좀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데, 제 게시글 볼게요. 자, 기관님들의 입장은 요런 또 게시글이 있었고요. 오늘 거래량은 연료가 될 것이다. 요런 글도 있었습니다. 자, 네. 그리고 단타 치지 마라. 큰 코 다친다. 요런 글도 있었고요. 네. 현재 시가총액이 4천억 이상, 뭐, 요런 글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4분기 매출이 과연 얼마일까? 확인 급선무. 요런 글도 있었네요. 네, 그리고 좀 자조적인 글도 있네요. 상한가 가봐야 뭐 하는데 물린 사람이 어디 한둘인가라는 좀 체념 섞인 그렇죠. 말들은 올라오고 있는데요. 하긴 좀 그렇긴 하죠. 지난 봄에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한가, 하한가가 이제 15%대일 네, 맞아요. 때, 그때 이제 모습인데요. 사실 이거를 빠져나올 기회조차 없이 그냥 그쵸. 점 하한가로 내달리다가 이제 사실 이게 또 빠졌던 흐름에서 보자면 차트를 먼저 잠깐 볼게요. 네. 요 포인트에서 보자면 요때 한번 상한가 간 이후에 사실 이때 거의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는데 하한가를 계속 가죠. 근데 또 네. 아이러니하게도 바닥을 확인하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여기서 살짝 반등을 올려줘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다시 또 하한가를 붙여버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는 말도 안 되게 점 하한가를 쫙 가버리니 이게 사실 손댈 수 없이 빠져버리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뭐 내용이 다들 아시기 때문에 굳이 뭐 아픈 부분은 제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네. 자, 어찌됐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8,000원대부터 다시 한번 3만원대까지 급등하기도 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좀 우하향 곡선을 좀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김 대표께서 이런 말씀을 좀 합니다. 글로벌 바이오 기업 도약이 원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이오 쪽으로 해서 조금 방향을 잡는 것인가. 그리고 또 해외 쪽의 수출 성과에 대한 부분이 점차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앞으로는 조금 그간의 문제가 됐던 부분은 다 해소가 된 상황이라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서 상승 그림을 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미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무덤이 된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아픈 네, 기억이죠. 사실 좀 많이 힘이 들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좀 신뢰 자체를 많이 잃어버린 상황이라 네. 급등이 나올 때마다 또다시 조금씩은 그 매도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그래서 정말 큰 그림이 있지 않고서는 다시 한번 우선 1차적인 3만원대 흐름의 안착이 좀 중요할 것 같고 그 이후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왜 3만원을 말씀드려보자면 이 라인이 3만원 라인인데 사실 이 라인에서의 요 포인트 한 번, 요 포인트 한 번, 두 번, 뭐 세 번, 네 번 지금 계속 3만원짜리를 뚫지 못하고서 바로 다음날 빠지는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전에 6월달에 급등했던 요 포인트에 3만원짜리가 있었는데 여기 포인트에서 살펴보니까 거기가 좀 심리적인 좀 저항선 자리가 돼버렸던 그런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당장에 있어서는 요 3만원짜리를 안착하고 나서 좀 횡보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전에 여기 많이 이제 물려 계셨던 분들 5만원대 이상까지 가기에는 아직은 시기적으로 판단하기 이르지 않나. 그래서 당장으로서는 3만원까지만 보고서 대응을 하시고요. 현재 사실 더 빠지기 힘듭니다. 그래서 의견은 홀딩을 하시고 추가적인 매수나 뭐 신규 접근도 가능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홀딩 하시고요. 다른 종목으로 좀 이동을 하시는 게 어떨까? 그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 종목 3만원 안착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흐름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종목 알아볼게요. 오늘 두 번째로 많이 본 종목은 SK텔레콤입니다. 최태원 회장 이혼 선언 소식 영향 하락. 연말에 이 이슈가 아주 떠들썩했었습니다. 네, CEO 리스크, 이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과 이혼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SK 관련주들이 지난주에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는데 생각보다 여파가 큰 맞습니다. 모양이네요. 오늘까지 하락하는데요. 이게 이제 지분 구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런 이제 불안감을 가져오다 보니까 네. 아시겠지만은 이게
이혼을 하게 됐을 경우에 해외 사례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지분을 이렇게 떼줍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얼마나 잘못했느냐에 따라서 또 더 많이 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아시겠지만은 얘기를 해도 모르겠는데 이혼을 하자고 하셨고 또 자기가 이제 혼외 자녀에 대한 부분까지 거론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부인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분이 많이 떨어져 나간다면은 이걸 또 어떻게 좀 지분 관계가 복잡해지면서 SK텔레콤이 많이 빠진 흐름이 나왔었고 네. 지난주 계속 그런 흐름을 좀 보였던 거죠. 자, 근데 이제 좀 또 하나 이제 아이러니한 것은 아주 재미있는 부분은 그 코스피 쪽에서 또 많은 오늘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많은 외인들 기관들이 코스닥 쪽으로 또 이동하는 그런 종목 이동이 약간 좀 보이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코스피가 빠지는 폭과 코스닥이 오르는 폭 자체 흐름이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빠지고 나서 바로 코스닥이 좀 올라가는 흐름들이 지수상에 보이고 있거든요. 약간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살펴봤을 때는 SK텔레콤 같은 경우가 당장의 조금 흐름은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우선 좀 짧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그럼 게시글 지금 어떤 글 올라오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럼 게시글도 상당히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게시글 자 보자면 최태원의 선택 이런 게시글이 있고요. 더욱더 폭락 올해도 지속 폭락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큰일이다 손절가 제시 좀 부탁드려요. 자, SK하이닉스나 텔레콤이나 휴한숨만 나오네요.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배당 먹으려다 배탈 나겠네요. 라는 글도 올라오고 있네요. 사실 그랬죠. 그동안 연말 배당주로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와 오셨었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예상치 못한 CEO 리스크가 커졌습니다. 지금 그런데 노소영 관장은 이혼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게 왜 그렇게 하신 건지 저는 잘 개인적인 판단이시라 잘은 모르겠으나 어쨌든 뭐 투자자 입장에서 나쁜 부분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이어서 말씀드려보자면 반등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반등이 참 중요할 것 그렇죠. 같은데 지금 시장의 흐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좋지가 않습니다. 코스피 쪽을 우선 1월 중순까지는 재미가 없이 기관과 외인들이 버리는 포인트거든요. 코스닥 쪽으로 갔다가 그때 다시 이후에 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있어서는 하락 흐름이 나온다면은 지금 바로 이제 저점에 횡보했던 구간대 자체가 여기 정도 포인트인데 작년 13년과 14년도에 여기가 이제 가격대를 보자면은 20만 원대부터 해서 약 2, 3만 원대 정도인데요. 거기 포인트 라인에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상황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요 하단 라인에 맞춰본다면 여기 라인 정도,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20만 원대 초입 구간은 거의 바닥 인식이 되면서 네. 상승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얼마나 다시 올라갈 수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배당에 대한 부분은 사실 바로 이제 지난 이제 월요일까지였고 그 화요일부터는 이미 급락이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에 맞물려서 같이 이제 대형 이슈가 터지다 보니 같이 하락이 나온 부분이고 항상 뭐 기관들과 외인들이건 배당을 받게 된 이후부터는 그냥 코스피 대형주들은 버려버리고요. 코스닥 쪽으로 항상 1월 달에 이동하는 현상이 지금 몇 년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와 더불어서 재테크 회장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 주가가 바닥을 치고서 좀 회복을 하기에는 조금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 20만 원 초반대까지는 우선 열어두시고서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CEO 리스크에 지금 괜히 많은 분들이 같이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추가 하락 가능성까지 좀 열려 있은 만큼 조금 더 조심해서 대응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 이어갈게요. 오늘 세 번째로 많이 본 종목은 웹젠입니다. 김병관 의장 더민주당 입당 소식. 웹젠은 뮤 오리진으로 유명한 게임주입니다. 웹젠이 오늘은 정치 테마로 네, 움직이고 맞습니다. 있는데요. 이 대주주 김병관 의장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같이 지금 기대감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게시글 반응이 무엇보다 궁금한데요. 맞습니다. 이제 표창원 교수님 다음으로 네. 두 번째 2호가 됐는데요. 자, 게시글 반응 보겠습니다. 주가 띄우기용 입단인 듯 개미들 곡소리 이런 글이 있고요. 네. 던져야 할까요? 이런 글도 있습니다. 자, 3만대 매물대 털고 가기 쉽지 않을 듯 이런 글과요. 그리고 기본은 뉴스에 팔아야 한다고
전해라, 뭐 이런 거. 잘 안 되네요. 목이 아파서. 전해라. 네. 시초가 이탈이 말해준다라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요. 웹젠은 사실 그동안 기업 자체나 좀 게임 산업 자체도 좀 괜찮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맞아요.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인데, 이제 어제 이제 저녁에 저도 이 뉴스를 딱 접하고 나서, 실시간으로 뜨더라고요. 네. 웹젠이라는 종목. 이게 뭐지? 그리고 이제 눌러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제 2호, 두 번째로, 입당을 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급등을 하겠구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 10% 정도 생각을 했어요. 비슷하네요. 그래도 네, 지금 8%대. 근데 오늘 보면은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아까 맞아요. 많이 올랐을 때, 이건 좀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게, 항상 그렇지만은, 네. 지금 사실 이런 인물 테마주들은 처음에 한번 이슈가 터지면요, 바로 급등했다가 바로 우선 한번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 흐름이 조금 나오는 것 같고, 오후장 들어서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좀 충분히 많이 열려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봉으로 살펴보더라도요,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시가 대비해서. 그냥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이거든요. 상황이 썩 좋지가 않은 모습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은 조금 추가 하락 흐름에서 봤을 때 25,000원짜리에 대한 부분을 깨고 내려간다면 또 한 번 하락 흐름으로 열려있는 자리가 좀 보인다는 거 참고하시고 대응하셔야 되고, 이거를 만약에 조금 이제 이전부터 저도 되게 좋아했던 종목이라 이제 길게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슈는 이슈입니다. 근데 이제 웹젠이 정말 대박으로 크게 가기 위해서는 이번에 총선 때, 더 민주당이 조금 많은 조금 의석수를 확보하는 게 좀 들어오고 조금 승리 공식이 좀 나와준다면 그때 맞춰서 한 번 더 좀 급등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에요. 근데 안랩가랑은 좀 파워가 다른 게, 안랩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의원이 사실 회사랑은 이제 크게 관계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같이 엮여있는 상황에서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가 열려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회사의 기업 주가 가치의 상승폭 자체가 레벨이 좀 달라요. 그래서 조금은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신다면은 25,000원 부근에서 하락이 나온다면은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요. 추가 상승은 좀 많이 힘들겠다. 조정을 거친 이후에, 추후에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웹젠 추가 상승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종목 궁금증 모두 해결했고요. 이제 시청자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청자 Y 이어갈게요. 시청자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청자 Y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2893님이 보내주셨네요. 테마주 순환매에 빠르게 대응하는 비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주셨어요. 정말 중요한 질문 아닌가요? 이게 이제 보통 테마주들이 흐름들이 있는데요. 보통은 한번 이제 테마주라면 급등을 노리시는 거잖아요. 네. 보통 한 2번 정도는 일단 기본 상승 흐름이 나오고, 그 흐름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3파동 정도. 그러니까 한번 쫙 올랐다가 쉬었다가 쫙 올랐다가 쉬었다가 그 텀이 꽤나 길 수도 있습니다. 몇 개월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한번 큰 파동 흐름이 나올 때마다 2번 정도는 큰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첫날에 따라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에 있어서는 총선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정치 인물 테마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면 코스닥 1월 효과에 맞춰서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급등이 나왔다 쉬었다 다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전기차 쪽도 2차전지 쪽도 꽤나 매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첫날에 따라가지 못하셨을 경우에는 추격 매수는 절대 하지 마시고, 그 한 번 급등이 나왔던 테마의 편성에서 급등이 나왔다가 떨어진 종목은요, 다음에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권에 넣어두셨다가 갑자기 얘가 급등을 한다. 가만히 있던 종목이 급등을 한다. 그러면 그날 첫날 따라가십시오. 그러면은 그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쯤 해서 괜찮은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셔야 돼요. 처음에 못 따라가셨다면. 가만히 보시다가 넣어두셨다가
움직이는구나. 그때 과감하게 따라 들어가신 전략을 하시면 손해 없이 수익 계속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좀 어려운 매매 방법이죠. 보통은 2번 정도는 큰 상승이 나오는 만큼 보통은 급등 첫날에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정치 테마로는 좀 인물 관련주들 잘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8367님이 보내주셨네요. 첫 거래일부터 코스피 내내 약세 부진할까요? 라는 이 근심 어린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코스피 사실은 김선윤 멘토님께서는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전망 주셨는데 오늘 첫날부터 너무 많이 빠지는 만큼 언제 오를지 궁금하신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코스피가 1월 중순 이후부터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올 한 해의 흐름은 나쁘지 않은 모습인데 왜 그러하냐면 코스닥 1월 효과가 이미 아니나 다를까 오늘부터 벌써 나와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현재 1.3% 이상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대로 1.1% 이상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인들이나 기관들이나 코스피는 1월에 볼 거 없다. 지난 28일 이후부터 29일부터 해서 과감하게 매도 처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코스닥 쪽으로 빠르게 종목 매수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1월 중순부터 해서는 다시 코스피가 하락을 멈추고 횡보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횡보하는 흐름이 아마 다음 주 정도나 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에 맞춰서 코스피 종목들을 오히려 물량을 모아가시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나는 코스피만 한다 이런 분이 시라면 그게 아니시라면은 코스닥과 좀 병행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어찌됐든 코스피 흐름 올해 1월까지만 이렇고요. 1월 중순, 1월 말, 2월부터는 굉장히 좋은 모습 그리면서 계속 상승을 줄 것이니까 걱정보다는 하락이 깊어진다 싶을 때는 매수 기회로 삼으시고 대응하신 전략이 필요하겠다. 단 이제 업종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화학주가 오늘 굉장히 강한데 이거는 좀 이유가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해서 좀 엮이기 때문에 뭐 정유화학주들 같은 게 특히나 화학주 같은 경우는 관심 있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일단 1월 중순 이후부터 오를 수 있다라고 해주셨으니까요. 걱정 마시고 기회로 삼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오늘 답변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드려야 할 것 같고요. 이제 시청자 퀴즈 정답 공개해볼까요? 정답 뭐 얘기 안 해도 아실 것 같아요. 번호라도. 네. 정답 1번 1월 효과입니다. 자, 지금 보내주시는 분들도요. 제가 일주일 동안 잘 모아놨다가요. 다음 주부터 문자 서비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께 김선윤 멘토님의 무료 문자 서비스 제공해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생방송 증시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